보물섬 6화 서동주는 강희현에게 정을 품게 되었다. 서동주는 기억을 되찾고 여운남을 배신한 자신을 괴로워하며 자책했다. 사랑은 끝을 맞이했다. 세월의 하늘을 뒤덮은 비의 시간 동안 서동주는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여운남과의 잊지 못할 사랑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날카로운 칼날에 찢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떨림을 유발한 것은 그런 기억들뿐만이 아니었다. 어둡고 폭풍우 같은 악몽 속에서 그를 인도했던 헌신적인 의사 강희현이 그의 감정을 자극했다. 강희현은 단순한 의료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해독되지 않은 정신 속 안개를 뚫고 스며드는 빛이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녀의 이해력, 그녀의 반짝이는 눈, 그리고 치료 중에 우연히 공유했던 의미심장한 접촉들. 서동주는 그의 심장이 회의적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했다. 그는 그것이 단순히 고마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원 안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중에 그의 기억은 완전히 되살아났다. 서동주는 치료실 소파에 꼼짝 않고 앉아 여운남이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맹세의 기념품으로 준 시계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한강의 일몰 무렵 그녀와 함께 보낸 행복한 나날들, 그녀의 밝은 미소,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바쳐졌다. 침묵의 배신이 그를 사로잡았다. 나는 최대의 실패자다. 석도주는 속으로 인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흐려졌다. 그는 발로 벽을 두드렸고 손가락 관절에서 피가 흘러내렸지만 육체적 고통은 그의 후회를 감출 수 없었다. 강희현이 방으로 들어왔고 그는 그의 상태를 보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다치게 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그의 부상으로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서동주는 그녀의 시도에 시선을 돌렸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당신은 모른다. 나는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다. 한편 여운남은 서동주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우연히 강희현과 함께 치료실을 나가는 그를 보았고 그의 눈이 더 이상 환자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운남의 마음은 상처받았다. 그녀는 비에 동참했다. 얼굴에 젖은 머리카락,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어 흐느낌을 잠재웠다. 몇 가지 생각 끝에 그녀는 정말 그녀를 버렸는지 자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묻혔다. 하지만 서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강희현은 서동주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이해했지만 그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마지막 치료 세션에서 당신을 욕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약간 저렴다. 자신을 찾아라, 동주야. 비록 이것이 나를 떠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도 그녀는 떠났고 서동주는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의 부족으로 남았다. 이제 서동주는 두 명의 다른 여자 사이에 놓여 있다. 첫 번째는 그의 맹세적 원수이고 두 번째는 내면화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그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 여운남은 그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 결과 강희현은 그를 풀어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했다. 마지막 장면에서 서동주는 마포대교에 혼자 서서 한강의 급류를 돌아본다. 그는 손에 부러진 목걸이를 들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하며 그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경찰서로 가는 길에 우연히 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통해 터져나온다. 화면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빗방울 소리가 소리 없이 계속된다. 관객은 숨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한다.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저 가장 날카로운 칼날인가?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서동주는 여운남과 함께 도망가기로 맹세했다. 의도한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몇 달 후면 배가 출발할 테니 몇 달만 참으면 됐다. 이 변수가 없었다면 두 사람은 지금쯤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것이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더 이상 서로를 쫓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미래.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가혹했다. 불운한 일이 일어나 두 사람은 결말에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파도가 특히 격렬했던 그날 밤,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난 때를 기억해보자. 서동주는 어둠 속에서 여운남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돌아왔다. 여운남이 마침내 나타났다. 지금은 두 가지에만 집중하고 싶다. 돈과 너. 이제 와야 해. 여운남은 복잡한 생각을 표현했다. 그녀가 소중히 여기는 남자.
하지만 지금 그녀를 배신자로 여길 남자. 그녀는 몇 가지 사례를 생각해 보았지만 매번 끝날 때마다 그녀의 눈은 진지해졌다. 나에게는 개인적인 의도가 있어. 너는 내 길을 따라가. 서동주는 웃는 척했지만 침착한 표정으로 그 문제를 일축했다. 그는 그녀에게 계속 집착할 수 없었다. 지금 그가 가진 것은 돈과 보복뿐이었다. 그는 속임수를 알게 된 후 비서인 천구에게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자리를 찾아. 그가 어디로 도망치든 그를 잡아라. 천구는 즉시 포로들을 풀어주고 전국의 공항과 항구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서동주가 배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을 알게 된 천구는 추적 범위를 남해의 작은 항구로 늘렸다. 한편 서동주는 해킹을 통해 자금의 일부를 얻었지만 안전하게 운반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는 이전에 그와 관련이 있었던 명태근의 집을 방문했다. 나와 거래할래? 원하시면 돈을 좀 나눠줄게. 명태근은 팔짱을 끼고 잠시 서동주를 응시한 후 평소에 장난기 어린 미소로 입을 열었다. 합의는 언제나 이롭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위치에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다룰 수 있을까요? 저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도와주면 더 간단할 것입니다. 명태근은 잠시 힘들어하는 듯하다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 게임의 결말이 너무 쉽게 끝나지 않도록 하세요. 저는 긴장감 넘치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한편 강천은 장선을 다시 만났습니다. 차광을 바라보는 장선의 시선은 냉정했지만 그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이것은 서동주를 없애려는 기회였지만 당신은 그를 그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강천은 웃는 척하며 잔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는 사냥개를 쉽게 버리는 타입이 아닙니다. 서동주가 내 돈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여전히 지켜보려고 했다. 염장은 차광을 삼킬 듯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강천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때 서동주는 배를 장악했다. 근처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출발 직전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여러 대의 신차가 페리 항구 근처에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다. 직감적으로 위기를 알아차린 그는 배로 가는 것을 멈췄다. 그때 검은색 차에서 사람들이 내려와 재빨리 그에게 다가왔다. 서동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서동주는 이를 악물고 도망갈 길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모두 도망칠 수 없었다. 그때 천구호는 진행을 멈추고 공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있을까? 이 기간을 통해 도망칠 틈이 생겼나요? 항구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서동주는 끝까지 싸우기로 다짐했다. 그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실제 게임을 시작해야 할까? 강희현의 등장은 서사의 단순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스토리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와 서동주 사이의 감정적 경계는 단순한 사랑이나 동지애가 아니라 더 복잡하고 미묘했다. 그 결과 서동주가 여운남에게 돌아올 가능성은 낮아졌고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을 넘었다. 처음부터 감독은 운명을 교차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서동주와 여운남의 사랑이 단순히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 않도록 더 큰 그림을 그리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 강희현의 등장은 단순히 캐스팅의 새로운 추가가 아니라 기존의 유대감을 바꾸고 변화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갈등하는 충성심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더 큰 운명의 과정에서 적응한 결과가 아니었을까요? 감독이 그들을 분리하려고 의도했기 때문에 내러티브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높입니다. 영화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으니 최신 소식을 알아보려면 저희를 팔로우하세요.